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 유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주택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현 규제 지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으며 이로써 조정 대상 지역은 111곳, 투기 과열 지구는 49곳으로 유지됩니다. 지난 1일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데이터에 따르면 상반기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1만 2,927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상반기보다 13% 줄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 단독 다가구는 전년보다 13.5%, 연립 다세대는 12.5% 감소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 전세주택 확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하는 공공임대시설 물량 일부를 장기 전세주택으로 확보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새로운 임대차법이 도입이 되면서요,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꺾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 상반기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 등으로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지금 방송 생방송으로 유튜브 시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치고 들어오셔서 휴대폰 통해서도 간편하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서울경제TV 부동산 들어오셔서도 부동산 관련된 최신 소식 얻어가시고 궁금증들도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레인메이커 이주원 이사님, 이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 오시는 날은 늘 좀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희 투자 지역 알아볼 거잖아요. 오늘 가볼 지역들 어딜까요? 네, 오늘도 강남 한 곳과 그리고 강북 한 곳을 갖고 왔는데요. 예, 강남구의 역삼동 그리고 마포구의 대흥동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구와 마포구 모두 인기 지역이죠. 먼저 강남 쪽부터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이네요. 자,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주택의 시세 보시죠. 약 5억 7,500만 원에서 5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정말 강남구 역삼동 여러 가지 서울 안의 지역들 중에서도 이슈가 쏟아지는 지역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 역삼동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여기 지역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정말 오랜만에 역삼동에 있는 다세대 빌라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만큼 여기가 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공급이 좀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대를 안고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는데 이제 입지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오늘 그 첫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드린 역삼동의 이 지역과 아주 밀접한 아주 큰 개발 소식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이 소식이 있네요. 삼성동 천지 개벽한다. 영동대로 지하화 본격 개발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서울시가 6월 30일 날 발표를 했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코엑소와 현대 GBC 사이에를 관통하는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을 바로 착공에 들어갔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언제 들어가나 했는데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1조 원 사업비가 들죠. 준공은 2027년 12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구성들을 좀 잘 아실 수가 있겠는데 지하 7층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 7층부터 4층까지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GTX를 비롯한 이런 복합 환승센터가 생기고요. 자, 그리고 2층과 3층은 이제 상업 공간들이 들어서겠죠. 많은 이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테니까. 자, 그리고 GTX A노선은 아시겠지만 뭐 2023년 말에 개통 예정을 이렇게 국토부가 발표한 상황이고요. C노선도 올해 말에는 이제 실시개혁 협약이 체결이 되면 한 6년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는 가시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호선 봉은사역에는 이제 위례 신사선역이 생기고 그리고 앞서 있는 이 삼성역 쪽에는 바로 말씀드린 복합 환승센터 GTX가 지나가는 그 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바로 착공이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이 시작이 됐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가 바로 위례 신사선이 내년에 착공한다는 또 기사가 떴네요. 자, 위례 신사선이 뭡니까? 위례 신도시만 좋은 게 아니죠. 예, 위례 신사선은 바로 압구정과 삼성, 청담, 강남의 부촌을 지나는 황금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과 9호선을 압도하는 바로 그 노선이 될 수 있겠는데 내년에 착공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7년 뭔가 개통이 되죠. 바로 그 앞선 기사에도 2027년 뭐가 된다고 했는데 네, 여기도 2027년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국가 계획이다 보니 아무래도 개통 시기가 좀 맞추겠죠. 그래서 위례 신도시에서 지금 신사역이 한 1시간 걸렸다고 하면 개통이 되면 20분대로 아주 큰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역들이 말씀드렸듯이 바로 부촌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의 집값이 지금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로 또 어마어마한 또 사업이 또 시작이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죠. 한남 IC와 양재 IC 구간 지하화 그리고 상부에를 어떻게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예산 6억이 반영이 됐고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이 안은 서초구의 구상안이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는 지하에 이제 도로가 들어가고요. 지상에는 이런 녹지 공원과 그리고 또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서초구의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안이 좀 다르죠. 국토부는 위아래 모두 도로를 세우겠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집값이 상승할까 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되면은 당연히 주변의 집값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사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사업들이지만 이제 정말 착공에 들어가는구나. 이제 정말 이게 몇 년 후면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겠구나. 이렇게 아주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미리 이제 강남권에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지만 아직 투자 안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조급한 소식이죠. 빨리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소개드릴 것이 이 역삼역 주변인데 강남역과 역삼역 요 사이에 위치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이 역세권인데요. 우리가 이제 강남역을 따라서 삼성역까지 이어지는 요 라인이 테헤란밸리입니다. 국내 최대 업무단지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다국적 기업 한 100만 명 이상의 상주 인구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강남역 주변에 최근에 이제 판교에서 덩치를 키운 개임사들이 다시 회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근마켓이나 마켓컬리 굉장히 이제 스타트업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 이런 거대한 회사들이 사옥을 이곳에 틀고 있습니다. 둥지를 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강남역 주변에 첨단 업무 단지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에 이제 롯데칠성 부지, 여기에도 이제 롯데타운이 또 형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입지가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옆으로 가면 중간에 대치동 학원가가 또 위치를 하고 있고 더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가 국제업무지구 여기가 앞서 말씀드린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이 지역 먼저 강남역의 입지를
단지를 좀 보겠는데 강남역은 최대 업무단지뿐만 아니라 상업 여러 가지 모든 뭐 미용, 그 K-팝을 또 대표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곳에 안테나샵을 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미래 모습을 좀 보셔야 되는데 첨단 업무단지뿐만이 아니라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되면 여기가 이제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직주 근접을 이루고 있는 이 지역 서초구의 이 지역이 고급 주거단지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박자를 모두 갖춘 곳이 바로 미래형 복합도시가 형성이 되는 곳이다. 거기에 바로 인근에 있는 빌라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여러분께서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그 역삼역에서 이제 강남역, 신분당역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 지역이 되겠는데, 뭐 신분당선은 지금 연장 중입니다. 그래서 강남역에서 쭉 이렇게 용산과 앞으로는 서울역까지 이렇게 종착하게 되죠. 그래서 한번 여기에서 타게 되면은 뭐 용산과 서울역까지는 단번에 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요. 자, 2호선과 9호선, 7호선, 3호선이 물론 버스로 이동이 가능한 또 도보로도 이용한 그런 위치이긴 하지만 이제는 한 번에 이어지기 때문에 이 환승구조가 굉장히 이제 촘촘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양재역과 삼성역에서는 GTX C 노선 그리고 GTX A 노선까지 삼성역에서 이용할 수 있고 위례신사선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계획도시죠. 그래서 도시가 굉장히 도로가 바둑판식 모양인데 도시 철도 역시 굉장히 바둑판식으로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어디에 하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교통망이 촘촘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자 강남역의 바로 옆에 이곳이 이제 고급 주거단지로 변모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롯데칠성 부지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타운이 자리를 잡고 있고 초근접에 레미안 타운이 형성이 돼 있어서 재건축 사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죠. 서초 그랑자이가 입주를 했고 서초 신동아도 곧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 아크로 클라우드 파크로 이제 앞으로 조성이 되면 완전한 주거 단지가 형성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강남 서초에 신축 아파트 하나 딱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은 그냥 30평에 30억 이 공식이 딱 성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 옆쪽에 있는 빌라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아파트 가격과 빌라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큰 곳, 이곳을 노리셔야지 여러분께서 추가적으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을 눈여겨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가격이 여기서 꺾이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서초구가 굉장히 뜨거운 이유가 많은 그 재건축 사업들이 반포와 뭐 방배 그리고 서초 이 지역을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양도세 비과세 규제 그리고 재건축 입주권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이런 규제 때문에 집주인들이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반포 주공 1단지 1, 2, 4주구를 포함해 신반포까지 하면 올해 말까지 4,000세대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집이 없네요. 네, 그래서 매물이 굉장히 품귀가 되고 전세가가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것의 두 번째 요인은 강남의 갭 투자가 유일한 지역이 바로 이 서초구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지금 집값 상승과 이 갭이 줄어드는 현상 때문에 또 한 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서초구와 강남구의 강남대로를 통해서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구가 다른데 왜 이게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부동산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옆에 지리적인 이 위치를 보시고 주변의 여러 가지 형성적인 효과들을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롯데칠성 부지 아직 뭐 기사에 뭐 착공을 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 현재 굉장히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 부지에 최고 250m 높이 그러니까 여의도에 63빌딩 요게 하나 들어오고요. 그리고 요 지역들이 5개의 특별 계획구역으로 잡혀 있죠. 그래서 일본의 롯본기 힐스처럼 타운 매니지먼트 방식으로 각자 개발을 합니다. 그러나
연관성을 주기 위한 이런 스카이 브릿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서 하나의 업무단지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랜드마크가 또 하나 생기고 첨단 업무단지로서의 그 상주 인구나 그 위상이 더 높아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그 3대 국제교류 복합지구 3대 사업 중에 자, 영동대로 지하 사업은 올해 이제 금방 착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현대 GBC는 작년에 착공을 했죠. 하나 남은 게 뭡니까? 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입니다. 이거는 내년에 착공합니다. 가장 마이스 산업을 집약하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가 이제 착공이 되게 되면 이 문화 컨벤션 전시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한강의 마리나 사업까지 그리고 수변공원과 이런 탄천의 사업까지 모두 아우르는 관광 산업의 바로 그 메카가 되는 것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권이 지금 거의 서울 전역으로 미칠 텐데 역삼동에 미치는 그 효과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역삼동 쪽에 여러 가지 이슈들, 호재들 챙겨보고 왔습니다.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는 좀 마음이 조급해지는 소식이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그 이유가 가격 때문일 것 같거든요. 지금 역삼동 주변 투룸의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지금 투룸에 한 14평 정도 나오는데 5억 7,500에서 5억 9천만 원 이렇게 매가 나와 있고요. 전세가 한 5억에서 5억 2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 그래서 7천에서 8천만 원 이렇게 예상해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6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분들이 그 하나 추가하셔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 가격대로 아직은 있다. 그래서 혹시 이 지역에 아직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은 지금 추경 매수로 들어가셔야 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본격화되고 있고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의 착공 소식까지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주저주저 하실 게 아니고 빨리 행동을 취하셔야 되겠죠. GTX A 노선 2023년 개통하고 위례신사선도 2027년. 그래서 보통 2027년에서 8년에는 여기가 완전히 지형이 바뀔 정도로 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미래형 복합도시가 2개가 있죠. 강남역과 삼성역 주변. 여기에 바로 위치를 하고 있는 역삼동에 여러분 투자를 망설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 진입 조금 서둘러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 보시죠. 바로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가볼 텐데요. 자,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의 공항철도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공덕역 부근에서 자, 이번에는요 1.5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약 시세는 약 3억 1,800만 원에서 3억 2,8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이번에는 강북의 대장 지역으로 불리는 마용성, 그중에 마포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마포구 안에서 대흥동인데 대흥동 쪽의 입지적인 특성과요. 자, 기대되는 호재들까지 만나볼까요? 자, 여러분, 강남을 다음에 강남, 포스트 강남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포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산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단 마포구가 먼저 치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마포구 중에서도 오늘 공덕역 주변에 있는 대흥동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요즘에 요즘뿐만 아니라 워낙 이 공덕역 주변에 있는 그 주택, 특히 빌라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귀를 쫑긋하고 두셔야 되고요. 자, 오늘 이제 소개드릴 곳이 공덕역 주변에 있는 대흥동이고요. 여러분 이제 마포구는 굉장히 제가 큰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마포구는 굉장히 얼굴이 다양합니다. 지금 홍대 합정 그 상권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연대, 서강대, 이대 명문학군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아이온 뉴타운, 여기 대장주 아파트, 마레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공덕역 쪽에도 굉장히 뭐가 많은데 신안산선 이렇게. 그래서 정말 여기는 할 얘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 공덕역 주변은 바로 마포구에서 업무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핵심 업무단지입니다. 마포구의 90%의 기업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죠. 그래서 초고층 건물
건물들과 그리고 또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아파트들이 신축 아파트로 변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변화에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흥동 하면은 요즘에 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마포구에서 사실 그 강남을 따라잡기 위한 모든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딱 하나 부족했던 게 바로 학원가입니다. 왜냐하면 뭐 직주 근접 그리고 여러 가지. 왜냐면 직주 근접은 제가 부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아래쪽은 뭐 여의도 그리고 옆쪽으로는 뭐 용산 뭐 굉장히 많습니다. 위쪽으로 가면 또 광화문 이런 또 중심 업무 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학군이 뭐 좋은 학군도 많지만 가장 학군을 완성시키는 것은 학원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이제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 대장주가 막 들어오면서 강남이나 강남권 서초에서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치동 학원가까지 이쪽으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공덕역과 대흥역 사이 백범로를 따라서 초중고의 아주 다양한 대치동의 유명한 학원들이 이곳에 지금 자리를 트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중간에는 경의선 숲길까지 위치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정주 인구가 이렇게 정착하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덕역 주변에 항상 이 지역을 보실 때 인접해 있는 지역들과 인접해 있는 지역들의 가까운 곳에 어떤 개발 사업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냥 마포구 공덕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공덕역을 바로 그 한정구장 지나가면 여기가 용산입니다. 용산. 용산에 민족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국제업무단지, 용산 정비창 구역 조금 있으면 이제 계획이 나오겠죠.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바로 서울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덕역은 서울역과 굉장히 밀접한 또 위치가 되겠죠. 왜냐하면 신안산선이 2024년에도 개통을 하기 때문에 공덕역도 현재 지금 쿼트러플 역서권입니다. 4개 노선이 지나는데 신안산선까지 또 개통하게 되면 5개죠. 이게 이제 서울역과 연결이 되면서 어떤 큰 변화가 있냐? GTX 노선들과 완전히 이어집니다. 그리고 신안산 그리고 신분당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공덕역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교통의 여러 가지 이 장점이 앞으로는 더욱더 크게 폭발할 수 있는 것은 서울역, 바로 서울역과 연결되는 신안산선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역에서도 북부 역세권 개발의 착공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가서 또 다른 업무 단지가 또 형성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강남에 그 삼성동에 코엑스가 있다고 하면 강북의 코엑스는 바로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여기에 또 형성이 되죠. 여기 이제 40층 높이의 5개 동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컨벤션 호텔 그리고 오피스텔 이렇게 주거까지 복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덕과 서울역, 용산 이런 것들을 거의 뭐 도실 그 철도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적인 여러 가지 뭐 도보라든지 여러 가지 보행축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여기는 관광의 어떤 그 축이 마련될 겁니다. 그래서 공덕역과 서울역의 이런 이슈를 잘 챙겨보시기 이렇게 바라고요. 그리고 서울역이 점점 더 커지는 이유가 복합 환승센터 구조도 상당히 크게 바뀝니다. 현재는 굉장히 그 환승하기 불편한데 앞으로 11개 노선이 이곳을 지나게 되면서 벌집 구조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환승을 3분 내로 할 수 있게. 환승이 나쁘면 그 복합 환승센터가 아무리 노선이 많아도 사람이 안 모입니다. 그러나 환승이 좋으면 사람들이 아주 쉽게 모일 수 있죠. 전국에서 모일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서 또 공항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관광 산업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집가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곳이다. 볼 수 있겠고. 자, 대흥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그 장점 중에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주변에 이렇게 많은 정비 사업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마리포가 위치를 하고 있고 작년에 신촌 그랑자에 입주를 했고요. 마포 프레스트자에 올해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염리 4구역과 5구역에 대한 또 재개발 해제 구역에 대한 재개발이 또 계속 또 추진이 되고 있는 얘기고 위쪽에 대흥 5구역도 계속 어떤 식으로든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대흥역 주변에도 역세권 시프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동덕역 주변에서도 1구역, 6구역, 말이 그냥 얘기만 하면 이 주변에 다 정비 사업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죠. 이렇게 개발 압력이 높다 보면은 나중에 상당히 이곳에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사님께서 보시는 포스트 강남은 바로 지금 소개해드리는 마포구라고 하고요. 마포구 안에서 핵심 지역인 대흥동의 주택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포스트 강남만큼의 미래 가치를 지녔어도 저희 가격만큼은 좀 저렴하길 바라거든요. 1.5룸 주택, 지금 시세 얼마 정도일까요? 네, 방이 하나 따로 있고 거실이 따로 있는 1.5룸, 이거 한 10평 정도 됩니다. 3억 1,800에서 3억 2,800 저렴하게 나왔고요. 임대가 2억 9천에서 3억 원까지 전세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2,800만 원으로 거의 3천만 원 정도만 있으시면 포스트 강남, 바로 공덕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흥동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공덕역 업무 교통 호재 많은 지역입니다. 대흥역에는 또 학원가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임대 수요나 집가 상승 굉장히 높습니다. 주변에 공덕동, 염리동, 그리고 대흥동, 아현동 일대 모두 정비 사업으로 굉장히 지금 이슈가 있는 지역이죠. 업무, 상업, 공원까지 3대 필수 요건을 다 갖춘 곳입니다. 도로 인접성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빌라입니다. 1.5룸인데 대지 지분은 5평, 투룸과 같은 5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지 지분까지 널찍한 마포구 대흥동의 주택이었습니다. 자, 지금 전화 한 통 주시면 이사님과 1: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서울 빌라 개발의 유망 지역의 투자를 주제로 1:1 무료 상담 02-3153에 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본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이지원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하반기에는 부동산 투자 잘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많은 분들을 위해서요. 오늘 두 지역을 한번 가볼 텐데 간단한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만나볼 지역은요, 이런 3기 신도시가 생기는 지역입니다. 7월 달에 이제 첫 사전 청약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어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이목이 끌리는 지역인데, 바로 남양주시에 위치한 진저브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강남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견인시켜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동인데, 이 지역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약을 앞두고 있는 지역과 강남권 가보겠습니다. 일단 남양주 쪽으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요. 바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개통 예정인 4호선 진적 광릉숙렵에서 차량으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하고요. 저희 상가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42억 원에서 43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네, 정말 공기 좋고 살기 좋은 저희 남양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상가 겸 주택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일단 입지적인 부분을 꼭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미래 가치적인 측면은 어떨지 한번 소개 좀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만나볼 지역, 이렇게 상기 신도시로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남양주시에 위치한 진저브 같은 경우인데요. 진저브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생소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왕숙지구 위에 위치한 지역이 바로 진저브라고 하시면은 다들 좀 아실 것 같아요. 왕숙천이라고 하는 물줄기를 따라서 위쪽으로 형성된 지역이 바로 이런 진접이 되겠는데, 진접 같은 경우 새롭게 이런 도로가 새롭게 뚫리면서 그 지역 옆으로 지금 4호선이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호선 같은 경우도 당고개를 지나 진접까지 연결되었던 부분들이 지지부진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이제 연말에 시험 운행을 또 앞두고 있게끔 돼서 이 지역에 교통이 주는 이런 집가 상승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진접 같은 경우에는요, 진접 광릉숲역이 앞으로 이제 생성이 되어집니다. 진접 광릉숲 옆으로 생기고 밑으로 오남역을 지나 풍항역이 있는데, 풍항역 같은 경우는 이곳에 또 9호선에 들어오게 된다는 점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4호선과 9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더블 역세권의 혜택까지 누릴 수가 있겠고, 9호선 말 그대로 이런 황금 라인의 노선인데 그런 라인들을 따라서 강남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이곳 진접으로 들어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역은요, 진접 위쪽에 위치한 이런 부평 상권을 한번 살펴볼 것 같습니다. 부평 그 주변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또 아파트 새로운 단지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많은 입주 물량이 또 받아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한번 살펴볼 거고, 그 옆으로 이런 광릉의 이런 수목원과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왕숙천, 이러한 그 공원과 공세권과 수세권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을 또 앞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옆으로 이런 광릉의 테크노밸리와 또 근국산업단지가 받쳐주고 있어서 일자리가 또 몰려드는 지역이 바로 이곳 부평 상권과 진접 상권도 보실 수가 있겠고, 주변 지역으로도 초중고 우수한 이런 학구 또한 또 잘 퍼진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옆으로 이런 그런 학교가 잘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통학에 있어서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그 주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 갖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면요, 대형 토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런 아파트가 아까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변에 그런 교통 호재까지 따라주는 지역입니다. 4호선과 지금 9호선이 앞으로 이렇게 들어올 예정인데, 4호선과 9호선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러한 그 대형 토지를 갖고 있음으로써 집가 상승의 가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고, 토지 같은 경우는 거의 240평에 달하는 대형 토지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이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아까 진접 이런 상권과 또 부평의 이런 아파트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 그대로 주변에 아파트가 대단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낀 위치, 바로 항아리 상권이라고 불리우는 여기서 거주하는 이런 아파트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이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생활하고 음식을 먹고 즐기고 물품을 사고 말 그대로 항아리 상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지역이 되겠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은퇴자 수익형으로 굉장히 또 좋은 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인이 거주하면서 상가 수익까지 받아보면서 또 월세 수익까지 같이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면서 건물까지 관리하는 말 그대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고요. 주변에 이런 토지가 상승과 유입 인구의 증가로 이런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도에 보시면 이곳이 부평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부평리 아래쪽으로 지금 현재 남양주 포스트 더샵이라는 아파트와 또 이렇게 부평 2지구의 서희가 스타일스가 앞으로 들어설 예정인데 1266세대가 2022년 1월 정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더샵 퍼스트 시티가 1153세대가 2021년 이런 11월 정도 입주를 예정이 되어 있어서 총 2419세대, 기존에 있던 1680 플러스 2419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4100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단지에 끼인 상권이 바로 이곳 부평리가 되겠다,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첫 번째로 상가 겸 주택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위치는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쪽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항아리 상권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잘 살고 또 상권까지 발달할 수 있고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체크포인트셨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 남양주시 진전읍에서 저희가 좀 기대되는 호재, 추가적인 호재도 좀 만나본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아까 처음에 살짝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교통이 이곳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3기 신도시에 이런 왕숙지구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 그 밑으로 또 왕숙 2지구가 형성이 되는데 또 위쪽으로 진접 2지구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곳 위쪽에 위치한 지역이 바로 이곳 부평리가 되겠는데 지금 이런 왕숙지구 라인을 따라서 이곳에 9호선이 앞으로 들어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호선 황금 라인이 이곳에 들어오게 되고 또 4호선 연장선이 당곡의 지나 또 별내를 지나서 이곳 진접 강릉숲역으로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강동 지역과 또 강남 지역의 이런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는 이런 광역 교통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4호선 같은 경우는 2021년 연말에 이렇게 개통을 또 앞두고 있겠고 9호선 같은 경우는요, 풍양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건 2027년 정도 준공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4호선과 또 아래쪽으로 들어서는 이런 8호선, 9호선, GTX까지 별내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과의 이런 접근성이 굉장히 또 용이한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4차 국가 철도망이 이런 남양주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교통의 호재까지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거 남양주 진접 지역 되겠습니다.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요, 이런 3기 신도시가 발표된 지역 중에 가장 큰 면적과 가장 큰 인구수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다 주변 지역, 고양, 창릉, 계양, 대장, 과천, 교산 다 좋은 지역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곳 왕숙지구가 되겠는데 왕숙지구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두 지구로 또 구성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큰 면적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러한 교통이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지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5단계 연장 사업으로 남양주, 왕숙 1지구와 2지구 그리고 풍양역이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교통의 호재까지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이 3기 신도시 안에서 면적도 가장 넓고 사람도 가장 많은 동네라고 합니다. 자, 유형이 상가 겸 주택이면 수익형 부동산이 상가에서 저희가 이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 저희가 좀 살아볼 수도 있는 주택인 거잖아요.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가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금액 같은 경우는요, 42억에서 43억 정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금액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금액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보증금과 이런 내역들 살펴보면은 임대 금액이 보증금이 2억 2,1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월 수입이 1,530만 원 정도, 33만 원 정도 발생이 되는데 대출 금액 25억에 25억에서 26억 정도 발생이 되면 예상 실투자 금액은 14억 8천만 원 정도 이 정도 금액의 상가주택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요, 어떤 구성이냐, 건물 밑에 층의 1층 부분에는 이러한 상가가 또 유지가 들어오면서 또 위쪽도 상가로 포진되어 있으면서 그 위쪽에는 일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말 그대로 다가구 주택이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주인 세대까지 위에 같이 거주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가 주택 저희 가격까지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자, 이런 유형에 있어서 투자 전략도 궁금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4호선 개통까지 된다면은 어떤 부분 기대할 수 있을지 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네, 이곳에 갖는 입지는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4,100세대에 이르는 이런 대규모 아파트의 중심 상권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풍부한 입자 수요와 항원의 상권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양한 개발 호재가 지금 엮여 있습니다. 4호선과 9호선 앞으로 들어서 GTX까지도 같이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이곳 진접읍이 되겠다. 말 그대로 이게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물주가 되어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상가 겸 주택 만나봤습니다.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자, 2호선과 3호선 교차하는 교대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시세는요. 약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팀장님께서 강남 3구에서 주목하시는 곳은 서초구라고 합니다. 서초구, 서초동. 저희가 교대역 부근에서 만나볼게요. 자, 교대역 쪽이면은 뭐 학군 부분도 기대가 되겠고 법조 단지가 좀 몰려있는 곳이잖아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강남의 전체 서울시 전체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지역이 이 지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변으로 포진되어 있는 이런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이런 아파트 가격 상승을 굉장히 많이 이끄는 그러한 지역으로 볼 수 있겠고, 앞으로 이런 재건축 단지도 있지만 가을에 들어서 이런 전세 대란까지도 앞으로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 서초구 가격 상승을 이끄는 지역에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살펴보면요, 서초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남부 터미널과 뭐 이런 지역의 그 거대한 동네 지역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지역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말 그대로 이런 태안한도 벤츠산업 벨트의 접근성이 굉장히 또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위쪽에 포진이 되어 있는 9호선 라인 봉은사로의 은행관광산업 벨트의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또 용이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죠. 3호선 남부터미널 쪽 이용할 수 있으면서 교대역 같은 경우는 2호선과 또 3호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더블 역세권이 되겠고, 그 위쪽으로 또 이렇게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7호선과 9호선까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리적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운데에는 경부고속도로 라인, 앞으로 이러한 경부고속도로 라인이 어떻게 개발될지도 그러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변 한번 보면요,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법조 타운에 배후 주거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서초동이 되겠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이런 많은 상권과 업무지가 몰려 있다면은 이런 서초동 같은 경우는 뭐 법조 타운 그리고 회계 관련된 그러한 많은 업무 시설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우수 이러한 임차인들이 앞으로 이곳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조성이 되어져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에 항상 손꼽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서초구가 되겠는데, 그 안에도 이런 서초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런 생활 인프라 시설이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이런 만족도 또한 굉장히 높겠다 볼 수 있겠고, 또 그 위쪽으로 포진되어 있는 이런 서울 성모병원과 또 신세계 백화점도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생활 인프라가 너무나도 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서리풀 공원으로 인해서 그 옆으로 포진되어 있는 이런 지역까지도 접근성 굉장히 좋아졌죠. 서리풀 터널로 인해서 강남과의 이런 그 갈라졌던 부분들이 앞으로 그 교통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이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서초구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정말 편리할 수밖에 없는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 강남역도 금방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호재 측면에서도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자, 투자 가치 면에서는 어떨까요? 네, 먼저 만나볼 호재 같은 경우 이런 정보사 부지, 서리풀 공원 위쪽에 있었던 그런 정보사 부지가 안양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됨으로써 생겼던 지역이 앞으로 이 지역이 굉장히 크게 발전이 될 예정입니다. 서리풀 공원 말 그대로 이렇게 방배역에서부터 대법원 위까지 이렇게 펼쳐진 지역이 바로 이곳 서리풀 공원이 되겠는데, 그 위쪽으로 이런 정보사 부지가 앞으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서리풀 지구단위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이 정보사 부지가 이전함으로써 이런 강남과 도심 접근성 향상과 업무 기능의 확장이 이렇게 예상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는요, MDM 그룹 이런 그룹이 부지 매입을 해서 2023년 이렇게 준공을 딱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뭐 대규모 공연장과 전시장, 이런 복합 문화 시설과 업무 시설 등이 조성이 될 예정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IT, 바이오, 금융, 이런 스타트업,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곳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아까 이제 강남에 이런 업무 지역과 상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그랬고, 서초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법조 타운이 잘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좀 부족했던 부분들, 바로 이게 강남에 있던 시설들이 이곳 서초구에 정보사 부지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곳의 일자리가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들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GBC보다 굉장히 더 큰 부지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이곳에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쪽으로는요, 이런 강남역과
또 교대, 서초역 일대가 굉장히 또 빠르게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롯데 칠성부지와 코오롱 부지를 비롯해서 서초대로가 이거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강남병 이런 58만여 부지에 종상향이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적률 1000% 상향과 또 고도 제한 완화로 초고층 250m에 이르는 이러한 초고층 빌딩이 앞으로 이곳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업과 이런 업무, 쇼핑 이런 시설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되고 또 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강남에 붙어있던 상권들이 이쪽 지역으로 교대역과 서초역 지역으로 확장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대 상업지 간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강남역의 상권이 확대되는 지역이 이러한 지역이 되겠고 서초사업 삼성 서초사업 옆으로 이렇게 롯데 칠성부지와 또 코오롱 부지가 개발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삼성 서초사업이 이곳에 있으면은 그 옆에 붙어 있는 이런 롯데 칠성부지와 또 코오롱 부지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또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롯데 칠성부지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강남의 노른자 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현재 조금 그 토지에 안 맞게 이렇게 좀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초고층 빌딩이 들어섬으로써 일자리가 굉장히 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아래쪽으로는요, 이런 양재 R&C이 이런 그 R&C 단지가 또 현재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1년까지 지속적으로 이곳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4개의 권역과 5개의 이런 특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같이 또 기업이 같이 상생하는 그런 특구가 조성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권역에는요, 이런 R&C 특화 공원이 조성이 되고 그 아래쪽으로 2권역과 3권역,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러한 정보기술 또 연계를 통해서 기업이 같이 상생하는 그러한 특구가 조성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 아래쪽으로는요, 대전에 있던 이런 카이스트 대학원, AI 대학원이 대전에 있던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이곳에 또 유치를 하였습니다. 이곳에 유치를 하였기 때문에 마치 그 미국의 이런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 대학처럼 우수한 인력들이 또 적재적소에 또 수혈될 수 있는 그러한 개발 호재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양재 IC 주변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대기업 연구소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측에 위치한 이런 현대기아 자동차라든지 또 좌측에 위한 이런 LG전자 그 연구 R&D 센터도 보셨을 텐데 이러한 그런 연구산업 단지가 앞으로 계속해서 드러나는 부분들, 경부고속도로 말 그대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시작되는 지역이죠. 지방에서 올라오는 이런 접근성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 이렇게 특구가 조성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런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하 사업입니다. 한남IC에서부터 양재IC까지 약 7km 구간에 지금 현재 지상에 있던 이러한 고속도로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발 호재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개발 호재는요, 언젠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완공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 개발이 언젠간 무조건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교통이 주는 혜택도 가장 크지만 7km의 구간, 강남을 관통하는 이런 라인들이 앞으로 지상에 이렇게 어떠한 업무 시설과 또 공원도 조성이 된다고 하죠. 업무 시설과 상업 시설 어떻게 들어올지 아무도 진짜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이런 지하 사업 어떻게 개발할지 이러한 점들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마음 든든해지는 호재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이제 더 스마트한 동네로 거듭나고 있는 서초구 서초동이라고 하는데, 자, 강남 안에서 이런 노른자와 같은 땅이 더 잘 활용되면은 미래의 가치가 밝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만나보는 투룸 주택의 가격이 얼마 정도일까요? 네, 가격 살펴보면요. 매매 금액 5억 5천에서 5억 6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강남의 이런 투룸의 금액대가 5억을 넘어서 6억 원을 향하는 시점입니다. 강남 일부 고급 단지 같은 경우는요, 18평의 이런 투룸 빌라가 1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이런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상 전세 금액은 5억에서 5억 1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지역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면 투자 가능하겠다.
보실 수가 있겠고 이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 같은 경우는요. 자녀들에게도 증여세 없이도 또 새롭게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금액대인 것 같고요.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월 임대 금액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수입 창출 가능하겠고 예상 대출 금액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 예상 실투자 금액은 3억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5천만 원대 접근 가능한 서초구 서초동의 주택이었습니다. 자,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제는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무료 세미나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1:1 무료 상담까지 팀장님과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그럼 김기현 팀장님의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으니까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에서도 궁금증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